네, 굿모닝 OBS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전선의 변호사의 사사건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가 3부에서 고지해드렸지만 그 굿파트너 드라마 관련해가지고 좀 이야기 나눠본다 하는데 중간에 지금 나가면서 저희가 재밌는 것들을 좀 여쭤봤었는데 너무 아까운 얘기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니 그 했던 얘기를 조금 해보면 아니 그 보통 아까 그 장나라 배우의 그 대사가 그러니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주연 배우가 장나라가 선임 변호사로 나오고 이제 네. 그 후배 변호사 남지현 신입 변호사 씨. 나오던데 그 후배 변호사가 계속 이제 그야말로 저희 시쳇말로 이제 뭐 똥을 차니까 네. 못하니까 이제 답변을 못할 것 같으면 뭐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돼. 근데 그거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왜냐면 저희도 처음에 변호사 됐을 때 많이 이제 교육을 받는데 사실 법정에서 변호사가 변론하는 것 중에서 조서에 쓰여지는 말이 있고 안 쓰여지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내용을 부연해서 설명하고 하는 거는 이제 되도록이면 조서에 안 쓰여지는데 예. 정확하지 않을 때는 인정하든 불인정하든 그게 조서에 쓰여지면은 향후에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조서에는 말을 남기고 오지 마라. 변론 조서에. 네. 가이드라인을 딱 주시는군요. 네, 그리고 차라리 불명확할 것 같으면 판결 판결. 속행해서 와라. 신입이 가서 종결하고 오면 안 되죠. 네. 아 그런 게 진짜 있구나. 네. 아니 그리고 저는 증거 제출 같은 거 할 때 네. 왜 드라마 같은 데서는 네. 갑자기 막 영웅적인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네. 막 등장하고 잠깐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재판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왔습니다. 막 이런 거. 잠시만요. 뭐 이런 거 네. 있는데 실제로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 이제 규정에 재정 증인이라고 여기 이제 법정에 나와 있는 사람을 갑자기 채택하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거의 그런 일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증인 신청은 신청하는 사람이 신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반대 신문이 굉장히 중요하고 꽂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준비할 시간 줘야 되기 때문에 증인 신청은 미리 해야 됩니다. 네. 그렇구나. 드라마는 드라마입니다. 예. 아니 나중에 기자 나오는 드라마도 한번 해보자. 최준만 기자한테 물어봐야겠어. 예.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최근 몇 개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거 많아요. 예. 하여튼 오늘 내용을 한번 예, 들어가 예. 볼까요? 근데 이거 지금 뭐 드라마 내용을 보면 이 차은경 변호사 이게 지금 우리 OBS 드라마면 좋을 텐데 아쉽습니다. 이 타사 방송이라서. 예, 근데 여튼 여기 차은경 변호사가 바로 아까 주연인 장나라 네. 씨잖아요. 네, 장나라 배우. 예, 그래서 차은경 변호사의 남편이 이혼 소송 중에 상간녀와 임신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요거 가능한 건가요? 실제로 있었던 건가요, 이게? 이게 사실 저희가 생각해 보면 진짜 드라마다 이런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싶지만은 있습니다. 법정에 사실 있는 일이고요. 예. 이게 저도 뭐 13년째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런 케이스가 딱 2번 있었습니다. 있긴 있네. 예, 그래서 아무래도 뭐 저희 생각으로는 형사처벌 그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 좀 더 또 쉽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좀 추측을 해보는 바이고요. 네. 이 한 케이스에서는 남편이 이런저런 의도된 거짓말들이 많이 있는 케이스였는데 경제적인 면, 뭐 직업적인 면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에 이제 이런 거짓말들이 들키자 남편이 가출하면서 별거가 시작되고 네. 저희 의뢰인이 이혼 소송을 하고 있었는데 이 소송 도중에 우연히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보게 됩니다. 예. 근데 이혼이 아직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인데 남편 밑에 본인이 모르는 또 다른 자녀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요건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사령화 전쟁에도 좀 나왔던 것 같아. 예, 자주 봤던.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이후에는? 어쨌든 저희 그 이혼 재판부에서는 네. 이 부분을 심각한 유책행위라고 당연히 인정을 했고 그쵸. 위자료 액수를 상당히 높게 판결을 했고 다만 저희는 그 케이스에서는 고민은 했는데 별도로 상간 소송까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상간에서의 항상 그 중요한 부분은 이런 이제 상대방이 가정이 있다라는 걸 알고 행위를 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까지는 저희가 뭐 상간녀가 누구인지 어떤 관계로 만났는지 아무런 정보가 없어서 그냥 이혼 사건에서 남편에 대한 위자료 재산 분할을 저희 의뢰인한테 최대한 유리하게 이끌어내서 판결을 받고 사건을 종결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 변호사님이 아까 위자료 액수 얘기하셨잖아요. 예, 혹시 뭐 기준이 있나요? 어느 정도를 넘으면 정말 심각한 유책 행위다. 사실 저희가 이제 노소형 판결 이전에는 네, 일반 상가는 위자료 뭐 3천, 특이한 경우 뭐
진짜 연도가 길거나 이런 경우는 5천 이렇게 나름 이제 변호사들이 맥시멈이 그 정도다라고 예. 해서 소장을 뭐 3,100, 5,100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예. 근데 이번에 아무래도 그 케이스 예. 노소영 사건이 있는 이유로는 좀 그래도 재산이 되거나 이제 뭐 유책이 심각하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높게 청구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요. 저희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뭐 1억, 2억 마음껏 청구를 하고 싶지만 이제 속가 대비 나중에 승소하고 변호사비를 정산을 하는 그런 룰이 있습니다. 그게 속가가 들어가는데 내가 만약에 2억을 청구해서 1억을 받으면 50%만 승소한 거예요. 아, 그래서- 승소율이 네. 또 있어요. 그리고 내가 2억을 청구했는데 2억을 다 받으면은 내가 100%를 승소한 거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 네, 올리겠네요. 내 변호사비를 이제 어느 정도로 회수할 수 있는지 부분이 또 문제가 돼서 저희도 의뢰인들 항상 오시면 뭐 맥시멈을 하고 싶어 하시죠. 그럴 때 이제 대리인이 이제 적정한 액수, 나중에 또 변호사비를 최대한 회수할 수 있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드리거든요. 예. 그게 뭐 예전 기준하고 조금 이번 케이스 있는 기준하고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세긴 셌어요. 20억이었죠. 맞습니다. 예, 이 예. 자료는 지급했다고 합니다. 아, 예. 이미 예. 빠르네요. 알겠습니다. 예. 아니 저 요 사건 관련해서 그거 하나 궁금해요. 그 드라마에 사실적 혼인 종결이라는 말이 나와요. 법적으로 종결하다 이런 게 진짜 있어요? 그걸 인정해 주긴 하나요? 아 이게 이제 뭐 이제 이게 실제로 파탄 별거가 있는 파탄, 날짜라 예. 나중에 이제 법적으로 이혼을 정리하는 절차가 굉장히 그 시간적 간격이 큰 경우도 있거든요. 별거가 길어질 때. 예, 그럴 때는 이제 뭐 재산 분할이나 이런 기준을 실제 별거 시작할 때 하자. 그 기간이 워낙 길면은 그렇게 이런 조정해요? 판례가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 그거에 따라서 지급되는 돈이 다르더라고요. 예, 액수가 다른 분배하는 시점에 따라서. 재산 기준도 다르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케이스도 갖고 오셨죠. 이게 좀 마음이 아픈 사건인데요. 저희 의뢰인이 진짜 이걸 알고 저한테 이런 일이 드라마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저한테 발생했어요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 하셨는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인데요. 저희 의뢰인의 이제 배우자 그 남편분도 외도를 하게 됐고 본인이 가출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저희 의뢰인이 이제 가정을 유지하기를 원하셨고 상간 소송을 제기해서 상간 소송 승소를 했습니다. 저희가. 근데 그 상간 소송에서도 상간녀가 이미 뭐 헤어졌다 여러 가지 뭐 변명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객관적인 증거들로 승소를 했고요. 근데 그 판결 이후에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 저희가 추적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 그 상간녀와 출산을 한 것까지 추가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거는 예. 뭐 어떻게 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지금 굉장히 큰 충격을 받으셨고요. 그러니까. 2차 상간 소송을 준비 중인 상태이고 예. 뭐 저희가 전략에서 다 말씀을 드릴 그쵸. 수는 없지만 예. 하여간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 법정 소송을 준비를 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대는 어쨌든 이미 상간 소송에서 일방적 유책 배우자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저희 의뢰인이 계속 가정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한동안은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기각을 시킬 수가 있는 사안입니다. 네. 아직까지 이제 우리 법원이 파탄주의가 아니고 유책주의를 예.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유책주의는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이 예. 소를 예, 할 수 있는 이혼을 예. 원할 수 있고 그쵸. 이제 본인이 유책을 했다라고 음. 하면 이혼을 원할 수가 없는 그런 그쵸. 네, 예, 예. 상태입니다. 네. 아니 근데 아까 변호사님이 이제 추적을 하던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드라마에도 그게 있더라고요. 잠입해가지고 같이 그 뭐라고 하죠? 파트너랑 같이 뭐 파트너 변호사인가요? 같이 해가지고 사진도 찍고서 이거를 증거로 제시하고 이게 잠입 취재하는 것처럼. 그게 사실은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법률 대리인이어서 그렇게 하는 게 원래는 이제 좋지는 않거든요. 법에 어긋나는 건 아니지만 어긋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또 저희가 객관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네, 그 네. 드라마에서도 그 변호사 그러잖아요. 이제 차 변호사 있었으면 혼났겠다. 예, 그러니까 예. 그거는 이제 신입 변호사가 한 행동이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열정에 예. 가득 차서 하는 예.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지난주 보니까 황혼 부부 조론 관련된 얘기도 나왔어요. 아 맞아. 예. 그 자주 보시나 봐요, 변호사님. 황혼이혼 많이 있습니다. 진짜 뭐 굉장히 많이 있고요. 예. 이 케이스에서도 이제 60세 어머니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을 했던 케이스인데 네. 어쨌든 이제 이혼하는 방법이 뭐 협의, 조정, 소송 세 가지가 있는데 예. 이제 잘 두 분이 대화가 되시지 않고 또 소송 이혼까지 가서 뭐 여러 가지 감정 대립을 하기 싫다 이런 경우에는 그 중간적 단계로 조정 이혼을 많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협의랑 조정이 뭐가 다른 거예요? 협의는 이제 협의 이혼이라고 해서 그 사랑과 전쟁이 자주 나오잖아요. 나와요. 예.
4조에 그래서- 뵙겠습니다. 예,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시네요. 이제 당사자들이 신청하고 이제 법원의 숙려 기간을 거쳐서 음. 또 당사자들이 가서 확인을 해서 이제 음. 당사자들 의사만으로 뭐 이혼 사유도 필요하지 않고요. 이제 협의가 되는 케이스이고 예. 조정 이혼은 양쪽 당사자가 이런 이제 이혼에 대한 사유가 있는데 재산이라든지 양육권이라든지 현실적으로 조율해야 될 문제들 때문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네. 법원의 이런 이제 자리에 모여서 법원의 권고를 받아서 어떤 법적 기준을 가지고 대화를 나눠보는 절차입니다. 대리인과 같이. 예, 맞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어쨌든 뭐 쭉 얘기 들어보면 뭐 좋게 결론 내리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긴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사적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양쪽 입장이 너무 다를 수가 있어서 법원에서 일반적인 기준을 가지고 권고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적으로 대화될 때보다는 뭐 성사되는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최근에 법원이 이렇게 조론을 그 권유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다. 뭐 그런 기사도 본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거예요? 일단 적당한 건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게. 일단 가정법원에 오는 케이스들을 가정법원에서 무조건 이혼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소송 이혼의 경우에는 한쪽 당사자가 가정을 유지하기를 원하면은 굉장히 그 이혼 법적인 이혼 사유가 있는지 엄밀하게 봐요. 되게 보수적으로 네, 보네요. 그래서 저희도 뭐 지난주에 사건 판결 받은 케이스도 남편분이 가정 유지하기를 원했는데 이혼 기각시킨 케이스가 있거든요. 실제로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이제 조정 이혼이나 뭐 소송 이혼에서도 조정 절차에서는 뭐 어느 한쪽이라도 이렇게 가정 유지하기를 원하면은 그럼 굳이 법적 이혼까지 안 가고 중간으로 뭐 나름의 이제 어떤 기간을 갖는다든지 네. 대안을 찾아본다든지 이런 권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니 진짜 요즘에 그 파트너 때문에 다양한 질문들이 또 나오는 것 같은데 진짜 감정이입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쉽진 않죠, 변호사 생활하시면서. 아무래도 쉽지 않죠. 저희도 음. 이렇게 쓰다 보면은 아무래도 저희 의뢰인 편이 되기 때문에 그쵸. 처음에는 객관적으로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다 보면은 굉장히 감정이 입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약간 좀 샛길로 빠지면 이렇게 예. 변호사님도 이게 그 사건이 이렇게 수임될 때 정말 내가 이런 것까지 디펜스 해야 돼 이런 걸 좀 그러게 느낄 때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야 있겠죠. 예. 네. 뭐 돈이 안 뭐 들어오지만. 형사 사건에서 자기 이제 신념과 맞지 않거나 이런 어. 거는 이제 맞지 않을 수가 있죠. 그 사건에 대해서. 어.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뭐 한번 맡게 되면은 철저하게 의뢰인 편이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뭐 잠입 수사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추적해서 뭐 법원을 통해서 신청을 한다든가 CCTV를 확보한다든가 예. 이런 공적인 절차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공격적으로 그렇군요. 움직이게 되죠. 음. 예. 하시면 잘하실 것 같아. 저요? 최지만 저는 그냥 기자만 할게요. 예. 저기 조론 이거 예. 법적 의미 있는지 요거 좀 한번 마무리 좀 지을게요. 예, 근데 이제 조론 자체는 법적 의미는 없습니다. 뭐 음. 저희가 부부싸움 하다가 쓰게 되는 각서 역시도 마찬가지고 한 번 더 반복되면 뭐 전 재산을 포기한다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쓰시는데 예, 그 조론이나 예, 각서는 이제 지금 이혼을 하면서 쓰는 어떤 합의서나 문구들은 법적 의미가 있고 향후를 대비해서 미리 쓴 거는 아무런 법적 의미는 없습니다. 공증을 받으면 공증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증 받아도 안 돼요. 네, 그냥 그런 논의를 했다라는 증거는 되지만 그게 그대로 간다. 여기 썼다라고 해서 그대로 이행이 돼야 된다라는 법적 요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조론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법적인 상황은 그대로 부부인데 이제 별거를 하면서 생활 영역만 따로 나뉘는 거. 예, 맞는 맞습니다. 거죠. 그렇죠. 어우, 깔끔한 정리. 예, 아까 좀 보고 왔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오늘도 사사건건 전선의 변호사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